만약에 우리가 지금껏 믿어온 종교가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천공이라는 한 현대사상가의 아주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인류에게는 이제 새로운 영적인 운영체제가 필요하고, 심지어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 한반도라고 말하는데요. 그의 현대판 예언,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철학의 모든 것은 사실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낡은 걸 무작정 부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야 한다는 거죠. 인류가 다음 레벨로 가려면 혁명이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걸까요?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질문 아닐까요?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성장이라는 게 대체 뭘까? 이 철학에 따르면요, 그 답은 밖에서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로운 규칙, 새로운 법을 찾는 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 주장의 칼날은 가장 먼저 전통적인 종교를 향합니다.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수천 년간 인류는 신에게 의존하는 신앙 모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계속 도와달라고 조르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는 종교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종교란 스스로 진리와 원리를 배우고 깨쳐서 영적으로 성인이 되는 걸 의미해요. 복 주세요에서 제가 직접 길을 찾을 수 있게 원리를 알려주세요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하늘의 AS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인류가 스스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기적이나 치유 같은 직접적인 도움의 채널이 끊겨버렸다는 거죠. 말하자면 인류 전체의 졸업시험이 시작된 셈입니다. 더 이상 답을 구걸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직접 문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라는 선언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낡은 방식이 이제 안 통한다면 우리가 새로 설치해야 할 그 운영체제는 대체 뭘까요? 여기서 드디어 정법, 즉 바른 법이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정법은요, 저 멀리 있는 어떤 경전,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삶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사용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아주 실용적이고 인과적인 지침서에 가깝다는 거죠. 근데 이 바른 법이 다루는 범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단순히 명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끼리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회사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지식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까지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거대한 운영체제 같은 거죠. 자, 정법이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우리 현실 세계에 깔고 실행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이 새로운 코드를 현실에 구현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 바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좀 무게감 있는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한국의 오랜 이상인 홍익인간, 바른 길을 이끄는 정도룡, 그리고 하늘의 후손이라는 뜻의 천손입니다.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가리키는 건 하나입니다. 인류를 이끌 새로운 유형의 리더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리더들 앞에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는 사도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모두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정도령이 될 것인가. 이 철학은 말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당신이 뭘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그 알무로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에 달려있다고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지점까지 왔습니다. 보통 철학은 아이디어에 머무는데 여긴 구체적인 장소를 딱 찍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그라운드 제로가 있다는 거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새로운 리더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세대에 걸쳐서 특정 땅에서 세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양성되어 왔다는 거죠. 마치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오랫동안 비밀리에 준비된 것처럼요. 그럼 그 장소를 찾는 열쇠가 뭐냐? 바로 동방에서 에덴 동산을 찾으라는 오래된 구절에 그 힌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문장 같지만
인류 미래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주장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동방의 에덴은 바로 한반도라고 주장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천손, 즉 하늘의 자손들을 키워낸 일종의 영적인 인큐베이터였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법, 그리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에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지역적인 예언이겠죠? 근데 이 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바로 세계 평화를 위한 계획이죠. 이 예언의 마지막 장에는 운명적으로 만나야 할 두 개의 핵심 그룹이 등장하는데요. 한쪽은 물질 세계, 그러니까 자본과 지식, 논리를 통달하는 임무를 맡았던 유대 민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정신 세계, 영적인 지혜를 여는 임무를 맡아온 한국 민족, 바로 천손이라는 거죠. 이 둘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한 뒤에 이제 마침내 만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명확해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1단계, 한국의 지도자들이 깨어나서 영적인 지혜의 문을 엽니다. 2단계, 물질 세계의 대가인 유대 민족이 이 지혜를 찾아 새로운 에덴, 즉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둘이 만나는 거죠. 정신적인 지혜가 물질적인 자본을 이끌어서 인류 전체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짠다, 이런 구상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세계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워싱턴이나 베이징 같은 곳이 아니라 바로 이 한반도에 평화와 지혜를 위한 새로운 국제 수도가 세워진다는 거죠. 세계 지도자들이 힘을 겨루러 모이는 게 아니라 깨달음과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이는 그런 곳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사실 한 개인의 철학이나 주장을 넘어서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시스템들이 여기저기서 삐걱거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 헤매는 지금, 과연 이런 현대판 예언들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깁니다.